이번 시간에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한꺼번에 몰아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해볼 단어는 벌어지다 라는 뜻이 있는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계획에 의해서 무언가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이 작용해서 무언가가 벌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appen이나 happy나 보시면은 HAP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 벌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명사와 어울리는지 투부정사와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ppen이라고 하는 거 운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이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타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와 결합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발생시켰다. 의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생기게 했다. 굉장히 의미가 이상하죠. 이렇게 happen은 해석을 한 번 더 다듬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John happened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나는 거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to meet her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happen to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단어 appea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타나다, 뭐뭐 해 보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보이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ppear라는 단어에서 appear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과 의미가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 나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pear는 뒤에 앞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ppear의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다듬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는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Jane appears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것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to be happy를 써주면 되는데요. 이 법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 또 보도록 할게요. see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학습한 appear와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이나 추정을 한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see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eem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것이랑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생각이나 추정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티브는 야구 선수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한 번 더 해석을 다듬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스티브는 야구 선수인 듯하다, 야구 선수 같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심스 그리고 나서 야구 선수이다라는 것을 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투부정사와 어울린다라고 했죠. To be a baseball play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 또 보도록 할게요. mind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 마음에 자꾸 걸린다라는 의미에서 꺼려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mind라고 하는 단어가 동명사와 어울리는지 투부정사와 어울리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발을 딱딱딱딱딱 막 굴르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꺼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nd는 동명사와 의미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소파에서 자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he didn't mi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파에서 자는 것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명사로 바꿔줘야겠죠. mind는 동명사를 쓰니까 sleeping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mind는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잠시 기다릴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작을 해보면요. 우주의 마인드 당신 꺼립니까? 뭐를 꺼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는 것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동명사를 이용해서 waiting here 그리고 잠시 for while을 써주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회피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 있는 avoi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void는 비우다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oid의 뒤에 있는 void라고 하는 것이 비우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랑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탐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줄 때 동명사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telling the truth to T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장 보세요. 그 경찰관은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회피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사건을 조사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looking into the cas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void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mind를 이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불편한 무언가가 진행되면은 거기에 있다가 자리를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avoid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무언가가 진행될 때 회피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동명사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help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돕다, 도와주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면은 그 앞으로의 행동에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elp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와 의미가 결합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파티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녀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파티 준비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help는 여러분들 보시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elp는 사실 헷갈릴 것이 없는데요. can't help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와 결합을 해야 합니다. 자, 영어에서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help와는 다르게 동명사와 결합을 해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째서 그러한지, 어째서 저런 뜻이 되는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도와줄 수 없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cannot help ing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도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인데요.
can't를 과거로 써줘야 되니까 couldn't로 써줬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명사 붙여주는데 동명사와 의미가 결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greeing 그리고 with his plan 이렇게 써주는데요.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